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일리노이 주의 감염자가 80%나 늘어나게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40%가 늘어났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듀페이지 카운티 한 양로원에서는 42명이 무더기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옥파크에서는 외출 금지, shelter in place 조치가 행정명령으로 나오게 됐고 인근에 있는 리버 포레스트라든가 포레스트 파크에서는 외출 금지가 협조 사항으로 촉구가 됐습니다. 일리노이 주 보건당국은 이 사태가 당분간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너는 공공모임 제한을 더 강화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경기 부양책을 놓고 대대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1조 달러를 꺼내서 5천억 달러는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5천억 달러로는 기업을 보호한다든가 경제 시스템을 보호하자 그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인심을 잘만 쓰면은 트럼프의 재선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나라 돈을 빚내서 쓰는 거니까 당장 문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화당에서는 기업 보호 또는 경제 시스템 보호에 주력하자는 생각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복지, 근로자 보호, 헬스케어 시스템 보호 등을 우선하자는 생각입니다. 국민 개인에 대한 지원은 공화당 쪽에서는 세대당 2,000달러를 지원하자 하는 안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어린이 한 명당 1,000달러를 추가해서 3,000달러를 지급하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리노이 주 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어떤 상황인지 또 정부와 의회와의 경기 부양책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상반된 의견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288명, 17개의 카운티에 지금 퍼져 있고 1명 사망입니다. 어제 옥파크이 shelter in place를 명령을 내렸는데 이 shelter in place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선 집안 내에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고 모든 위험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라 그런 용어입니다. 즉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밖에 있다든가 토네이도가 온다든가 기타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자신을 보호하라는 자구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치 6.25 전쟁 때 방공호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옥파크는 COVID-19 전염을 막기 위해서 집안의 안전지대를 마련하고 외출 금지를 한다고 행정명령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버 포레스트라든가 포레스트 파크에서는 이것을 명령을 한다기보다는 대신해서 협조 사항으로 촉구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기간은 3월 20일 내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반스턴에서는 노인 아파트에서 3명이 감염자가 발견이 됐고 뉴페이지 카운티에 있는 한 양로원에서는 거주자와 스태프 멤버 40여 명이 무더기로 감염이 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도 제 부친이 나일스 양로원에 계신데 어제 하도 답답해서 출입 금지가 되어 있는 줄 알면서도 여기에 갔었습니다. 리셉셔니스트가 의외로 아주 험상궂게 외부인들을 대했지만은 그러나 한국부의 조현숙 사모께서 도와줘서 부친을 방의 창문을 통해서 겨우 얼굴만 보고 안부를 묻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이 감옥서도 면회소라는 것이 있는데 양로원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가족들의 안부를 안전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리노이 주 내의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 모두 인원 제한이 있어서 가족들이 크게 상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버너 프리스컬 어제 퍼블릭 게더링 공공 모임의 숫자를 더 제한하거나 아니면 아예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생활 필수품 구입처, 식품점, 약국, 가스스테이션 등은 제외가 됩니다.
주내 감염자를 보면 나이가 9살에서부터 91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와 의회가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Mass Stimulus Plan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나온 총 규모는 1조 달러인데 돈의 사용 방도를 놓고 민주당 공화당이 당연히 이견이 심합니다. 근본적으로 양쪽의 경제관이 보수 진보 사이에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제 경제보호, 방역, 민생 여기에 관련된 것이지만은 사실은 추가로 트럼프의 재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공화당은 기업 보호, 특히 금융이라든가 항공업 보호 등을 우선을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복지, Public Health Infrastructure 보호 등을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국민 한 세대당 $2,000의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2,000 플러스 어린이 양육비 $1,000 추가, 그래서 $3,0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 4월 그리고 5월에 책이 두 차례 나누어져서 나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협상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안은 $1조 레스큐 플랜, 구제안을 만들어서 $5천억 달러는 국민에게, $3천억 달러는 기업 보호로 쓰게 되는데 이 중에 $500억 달러는 항공업, $1,500억 달러는 다른 업계에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기된 구조안은 $1조 달러 규모인데 그 규모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액수입니다. 부시 시대의 액수가 $7천억 달러고 오바마 시대가 $8천억 달러였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엄청난 돈의 사용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8개월 남은 선거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제 시사해설 온라인에 자주 댓글을 다는 사람이 한 분 계신데 아마 한국에 사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댓글을 역시 트럼프 이렇게 칭찬을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카고 사람이 보고서 뭘 모르면 좀 가만히나 있지 하고 핀잔을 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게 다 빚인데 자칫하면 또 빚을 내서 대마불사라고 하면서 서민들이 빚 보증 쓰고 대기업만 살아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근거에서 나온 비난입니다. 트럼프가 취임 시에 미국의 부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가 3년 동안 재임하는 중에 국가 빚이 $20조 달러에서 $23조 달러까지 3조 달러나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약속이 사실은 역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화당이 다수로 되어 있는 상원으로 이 안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양측의 협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발원지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국 내에서는 반에이시안 감정이 노출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부채질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월요일 트윗에서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Chinese 바이러스라고 불렀고 CBS 보도를 보면 트럼프의 강요 한 사람이 쿵후 바이러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진보계 언론들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태도를 xenophobic racism, 외국인 혐오적인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기고가는 트럼프의 이런 태도가 매우 위험한 태도이며 옛날에 몽고 침략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불안감을 황화론, yellow peril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상기시키는 못된 짓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망측한 말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일단은 미국에 사는 에이시안들 당분간은 좀 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 법안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약 1,000억 달러이며 코로나19 무료 검사, 병가 및 유급 휴가, 실업보험 강화, 취약계층 식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달 들어 두 번째 코로나19 관련 예산안을 처리한 것으로 현재 의회는 행정부가 요청한 1조 달러가 넘는 경기 부양안 처리 문제도 논의 중이어서 관련 예산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주도로 마련됐으며 상원은 어제 90대 8로 이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1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안을 추가로 처리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상황인데 일부 언론은 이 예산 규모가 1조 3천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재무부가 상원에 제시한 부양책에는 5천억 달러를 들여 국민에게 도합 2천 달러의 현금을 4월 6일과 5월 18일로 나눠 두 차례 지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의회가 이 계획을 승인하면 재무부는 1,000달러짜리 수표를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국내에서 이른바 코로나 실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실직은 물론 일시 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용회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내에서 실제 3,634건의 실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치는 기업 측의 공식 발표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실직 사례만 합산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서의 인력 감축을 합하면 실제 코로나 실직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전역에 있는 노숙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의사들이 국내 50만 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죽을 위험이 높다며 재해 수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 등에 따르면 미 전역의 길거리에는 56만 명 이상의 노숙자가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부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문을 닫게 되는 기간 동안 직원들을 위해 써달라며 9,400달러의 팁을 개척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텍사스 휴스턴의 어마스 사우스웨스트라는 한 식당에서 한 부부가 식사 후 신용카드로 7,500달러, 현금으로 1,900달러의 팁을 내놓았습니다. 이 식당은 정부 지침에 따라 최소 15일에서 30일간 문을 닫고 포장 음식 관련 업무만 할 예정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이 팁을 30명 직원들에게 300달러씩 골고루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76개국에서 22만 5,279명, 사망 9,27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는 9,464명, 사망 155명, 일리노이주 확진자는 288명, 사망 1명입니다. 한국 확진자는 8,565명, 사망 9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인근에서 어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어제 유타주의 주도 솔트레이크시티 서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으며 오후까지 수십 차례 여진이 이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진 발생으로 유타주의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언론은 덧붙였습니다. 일리노이주 경찰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각종 강제 규정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격리 거부 감염자, 영업금지 불이행자 등을 단속 체포할 방침입니다. 이 강제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징역 또는 $2,5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 내 학교 휴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교육당국은 감염자가 계속 증가 추세인 것을 감안해 휴교를 당초 2주에서 더 연장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시카고 도서관 당국은 61개 도서관을 폐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드라이브-트루 테스트를 일부 시카고 병원들이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호응했지만 현재는 예약한 사람에 한해 테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비, 저녁에 썬더스톰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58도, 밤 최저 42도. 내일 대체로 흐리고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28도. 토요일 오전에 흐리다 5도로 맑겠고 기온은 다시 20-30도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9도. 주일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4도입니다.